학교에서 계신 박기동 박사님이시고요. 이 연구에 참여한 회원은 김효주, 배진우, 진경수, 홍달정, 박진정을 발표해 주신 내용은 바이오액티브 바이오머추럴 유징 드럭 앤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학공학에 저는 처음 참석하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바이오액티브 바이오머추럴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브로드해가지고 몇 가지 서브젝트를 시간이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액티브 바이오머추럴 대비 앞에 커버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바이오머추럴 바디샵 개념에서 실제로 이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머추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체의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6 million TV 드라마가 지금 현실로 와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체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드립니다. 이러한 발전은 궁극적으로 폴리머 기술의 발전의 덕분으로 이 메디컬 폴리머가 진단 치료 목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오머추럴이 폴리머, 메탈, 세라믹이 다 활용이 되고 있지만 폴리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활용이 되고 거기에는 적절한 폴리머가 갖는 다양한 장점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폴리머 혼자 생체의 재료가 리볼루션 되는 것을 한번 보면 과거의 컨벤셔널한 그런 바이오머추럴이 일종의 패시브한 그러한 디바이스, 패시브한 머추럴 개념에서 지금은 싱가포르 모든 것이 바이오액티브한 바이오 펑셔널한 그런 머추럴의 개념으로 시프트하고 물론 과거에 상당 부분은 바이오액티브한 쪽으로 목표치가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많은 부분이 바이오액티브한 머추럴로 가야만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시브한 그런 개념에서 액티브한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이오액티브한 그런 바이오모lecule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조합이든 바이오모lecule들, 셀들을 이용해서 바이오 펑셔널한 그리고 바이오액티브한 바이오모lecule를 만들므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임플란트 쪽이든 진단 쪽의 바이오 센서 그리고 약물하고 폴리머의 시스템이 접목되는 것을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굉장히 어드밴스된 그런 기술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엔자임 셀 그리고 하이브리드 아티피셜 오만 쪽으로 대응해서 진행이 되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분의 바이오틱 모лекул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폴리머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결국은 바이오틱 모лекул이 어떤 피지컬, 케미컬을 이렇게 컴바인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야만이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했지만 극복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바이오처리 한계를 뚫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활용이 되어 있고 요즘 새로운 컨셉을 주는 얘기하는 것은 펩타이드 프로테인에서부터 DNA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오른쪽에 정리해놓은 부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엔자임이나 바이오기나 바이오세프레이션, 바이오센서가 참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혈전 형성을 막을 수도 있고 혹은 블러셀을 선택적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딜리버리 시스템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셀하고 머추리의 컴바인드 시스템 우리가 앞에서 머추리 받아서 이전에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월크 머추리얼이 어떤 형태로 가공이 되어서 우리가 리빙 시스템에 적용이 되면 항상 인터페이스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현상들이 나오는데 트롬보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월크 머추리얼의 모든 파라미터들이 이 리빙 시스템에 서로 상관없는 영향을 줄 수 있고 모든 파라미터들이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모디피케이션 쪽에 상당한 부분 많은 영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어떤 바이오 시리얼의 에센스 값을 개선을 하는 방법은 완전히 생물질 합성 측면이나 아니면 서비스 모디피케이션 이 두 가지 어프로치로 크게 개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뉴 바이오 컴패티블 폴리만 결국은 어떤 프로테인 레귤레이션, 셀 레귤레이션 저 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뉴 머추리얼을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것을 적절한 머추리얼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인터페이스, 서비스 프로퍼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퍼티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하자. 그런 서비스 모디피케이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케미컬 피지컬 서비스 모디피케이션과 따로 바이오로지컬 서비스 모디피케이션 쪽으로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합성을 하든 아니면 서비스를 모디파이를 하든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 머추리얼의 프로퍼티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대표적인 폴리에틸렌과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개념은 일반적으로 피부의 특징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테인을 세포들의 흡착, 정착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인터페이션 프리 에너지 개념으로 여기 나와 있는 체인 모빌리티 컴포니즘 등등 다양한 것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부분에 머추리얼의 지금 바이오모lecular로서 활용하는 것이 헤파린이라는 아르진, 이 두 모lecule를 가지고 합성 폴리마 그리고 내추럴 티슈에 고정화를 해가지고 바이오 액티비티를 좀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PG를 쓰면 셀 프로테인들을 안 붙일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셀을 해서 프로테인을 활용하면 우리가 셀을 유도할 수가 있고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헤파린의 바이오 액티비티는 잘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엔타이코글랜트 액티비티, 트롬보스 파이브린 형성을 막아주고 해서 혈전 형성을 막아주는 액티비티가 잘 알려집니다. 반면에 헤파린이 이 셀 바이오 인터랙션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액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티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션을 하는 것처럼 엔도페이럴 셀이라든지 파이브로블라스트 혹은 또 바디의 스무스머슬 셀이라든지 등등 이미션 시키는 것으로 있고 이와 같이 헤파린 바이오 프로테인의 바이오 인터랙션을 우리가 이용하는 다양하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셀 바이오 인터랙션에서 굉장히 파스티브한 쪽으로 액티비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로스펙타의 딜리버리 캐리어로서 헤파린을 함유하고 있는 노출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같이 셀 스캐폴드에 적용함으로 해서 셀하고의 인터랙션을 우리가 프로모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하이포테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FGF, VEGF, 그 다음 파더사이타 등등 굉장히 BMP 등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스펙트하고 일종의 스페시픽한 인프랙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헤파린을 붙여놓으면서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헤파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LRG님이 또 가지는 여기 나와 있는 액션을 우리가 실제로 멀치를 바이오마처에 적용을 시켜보자 그런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LRG는 에너제너레이터로서의 그런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에너의 덕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스무스무스 셀을 억제해야 되거나 아니면 엔도페리얼 셀, 혈관계 계통에서 상당한 다양한 액션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LRG를 보면서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헤파린 LRG를 합성 폴리머 시스템에 케미컬 커플링을 해가지고 그것의 액티비티를 체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헤파린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음용성 굉장히 높은 음용성을 지닌 폴리사카라이드입니다. 펑션al 그룹이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한 펑션을 있습니다. 헤파린은 과거에 스타디를 통해서 보면 이 설페이트, 설페이트, N-설페이트, O-설페이트 굉장히 크리티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카복실프도 상당한 영향을 액티비티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10-20% 블라우트는 미니멀로스의 특징입니다. 하이드록시나 아미노그룹은 액티비티에 영향을 받아서 케미컬 커플링에 어떤 펑셔널 그룹을 활용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역사를 여기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드록실, 아민, 혹은 일부 카복실 그룹을 활용해서 커플링을 가져가는 것이 immobilized and 헤파린의 바이오액티비티 로스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리니어 타입의 PLA 그리고 스타 쉐입의 PLA에 헤파린을 커플링했습니다. 리니어 PLA 합성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거고 그래서 헤파린의 카복실이 탐난 PLA의 하이드록실 그룹을 DCC 케미스트리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스타 쉐입의 PLA를 만들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터미널에 4개의 사이트에 헤파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마에 대해서 두 가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결과가 있었습니다. 헤파린을 커플링을 했을 때는 PLA 헤파린의 헤파린 컨텐츠를 증명했는데 지금 PLA 헤파린이 이 벌크 상황에서 절대 헤파린 컨텐츠를 했어야 하는 데 상당히 한계점이 있어서 이것을 서피스에 코팅을 한 후에 다른 면적당 코팅된 레이어에 헤파린 컨텐츠를 대신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PLA, 리니어 타입의 PLA 헤파린 컨주게이트에서 0.06 마이크로그램, 스타 시리즈 1.4 정도의 헤파린 컨텐츠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심플한 바운드된 결합된 헤파린의 바이오액티비티를 스페시픽한 바이오액티비티는 여러 가지 소리에서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제일 간단한 ATT 타임 메시지를 통해서 우선 보면 우선 액티비티는 헤파린 액션이 궁극적으로 프로틴을 유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그래서 헤파린의 액션에 의해서 프롤ongation 연장이 되는 그런 타임을 가지고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헤파린 액티비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타입의 헤파린 17%, 스타시리얼 38% 정도의 액티비티를 측정했을 경우에 헤파린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고, 코팅의 레이의 친수성이 계승되었습니다. 확인, 저축각 측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블러드 쪽에서 혈전 플라즈마 프로테인하고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는가, 헤파린이 결합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프로테인 엑셀을 통해서 보면, 헤파린이 커플됨으로 해서 전체 토탈 이건 먼저 플라즈마 프로테인 토탈 어마운트 것이 전반적으로 하이드로포빅한 PLA 혹은 PLG가 나타나고, 거기에 의해서 플라즈마 프로테인의 어섭션이 굉장히 감소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헤파린의 바이오필리시티도 영향이 될 수가 있고, 헤파린이 플라즈마 프로테인하고의 어피니티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파라미터가 관련되어 있는데, 헤파린의 아무래도 헤파린에 의해서 프로테인이 감소되는 것을 봤고, 혈전 현상에서 관련된 플라즈마 프로테인과 그 다음에 혈소판의 어섭션, 어데이전을 같이 비교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헤파린 결합을 통해서 블러드셀이 혈소판 하부의 아이온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low plasma protein concentration이 low adhesion하고 같이 연관되는 건 되고, 지금 VEGF하고 해서 엔도테리얼 셀하고의 셀 인트랙션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선 지금 헤파린을 로컬라이즈 시킴으로 해서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로스피타의 바인딩을 통해서 셀하고 인트랙션이 굉장히 프로모션 되는 것이 저희들도 미국으로 확인하고 지금 계속 그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너브셀, 헤파토사이트, 본, BMP 등등의 지금 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example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 이제 자이스 그룹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L-알지닌을 직접적으로 수프라모lecular 케미스트리로 잘 알려졌고, 텍신에 폴리오텍신으로 잘 알다시피 리니어 몰리큘에 CD 사이클 컴파운드가 끼워져 있는 그런 수프라모lecular가 되겠는데, 지금 이 유이 그룹에서 굉장히 다양한 폴리오텍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컨셉에 저희들이 L-알지닌을 바인딩 커플링을 해서 L-알지닌을 하나의 주로 캐리어로 폴리오텍신을 활용해서 이것이 바로 에너블 제너레이션 하느냐 하는 것까지 진행됩니다. 폴리오텍신의 합성은 P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알파C가 심플하게 믹싱 예정으로 해서 취도 폴리오텍신이 간단히 만들어지고, 이러한 케미스트리 기술을 통해서 알지닌을 알파C 하이드록실 쪽에 합분을 해서 연습을 하고, 이것은 L-알지닌 릴리스되는 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L-알지닌이 에너신테이지에서 에너가 제너레이션 되는 비헤이비어를 카인데이지로 이 파테스트를 간단히 스머리하면, 지금 PLA의 헤파린 커플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헤파린 쪽에 우리 빌로 가서 헤파린 쪽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헤파린의 액션을 좀 다양한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PLA, PLG 외에 다양한 폴리마 디자인을 통해서 헤파린을 커플링해서 이것을 우리가 셀을 캐리어로,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블러드 컨택팅 디바이스에서 심플하게 코팅 또는 에디팅, 프로세싱 에디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LRT는 좀 이것은 수프라모플라의 폴로 텍스닝의 LRT를 붙여놓은 하나의 모델입니다만 거기에 다양한 그 바이오틱 모드를 알파 CD 쪽에 붙여주문해 가지고 이것이 디그레이션 되면서 디스프레이팅 됨으로 해서 CD에 붙어있는 바이오 몰큐들이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그에 따른 그 바이오틱을 수수에 가는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이 헤파린 알부민을 애니멀 티슈 쪽에다가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애니멀 티슈가 지금 그 바이오 프로세시스로서 지금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리미테이션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헤파린 알부민을 커플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멀 티슈에 지금 보바인 페리카리움의 셀룰라 매트릭스 혹은 그 보바인 페리카리움의 소의 그 심막에서 셀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에셀룰라 매트릭스 혹은 소장의 그 조직, 장막 그 조직, 스몰 인테스티널 뮤코사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해놨습니다. 지금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애니멀 티슈는 특히 이제 이 하드웨어나 베스쿨러 그라프트 등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바이오로지컬 티슈의 메인 컴포넌트는 콜라겐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에이셀러든 셀러든 메인 컴포넌트 콜라겐 매트릭스 부분을 같이 그것을 가지고 콜라겐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좀 가져간다는 거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런 그 애니멀 티슈가 바이오로지컬 티슈가 이 서지컬 테라피에 활용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글루탈레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걸 통해서 머추리얼 스테빌리티, 메케니컬 프로퍼티라든지 여러 가지 빅면, 엔타이제네스티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데 원동하겠습니다. 글루타알데히드 공능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바이오 프로세스는 여기 하프밸브, 혈관, 리가멘트, 텐전, 카티리즘, 드루딜리, 캐리어 등등에 활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 글루타알데히드에 오는 그 라이신 레즈비의 아민 그룹을 프로스닝 시킴으로 해서 아까 앞에서 보여준 대로 메케니컬 프로퍼티나 혹은 그에 따른 인면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공정에 수십 년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이오 프로세시스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체내에 이식되었을 때 이 머추얼리에 따른 캐스피케이션 스피와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이 됩니다. 캐스피케이션은 그 말 그대로 캐시움 컴파운드의 아디션인데 결국은 이것이 캐스피케이션이 영문을 해가지고 이 서브한 애니멀 티슈가 스틱되어지고 그래서 메케니컬 페일러 혹은 데그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캐스피케이션의 메커니즘은 굉장히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서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것은 여기 있는 애니멀 티슈뿐만 아니고 폴리마의 신테틱 폴리마의 또 마찬가지로 체내에 이식되면 체내에 훨씬 아이언틱 컨디션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메디컬 디바이스든 아티피셜 오간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캐스피케이션을 그렇게 많이 핸들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롱텀 임플란트에서 우리가 블러드 컴패티빌리티, 셀 컴패티빌리티와 아울러서 가장 시리어스한 문제는 캐스피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캐스피케이션, 이 애니멀 티슈에서 캐스피케이션의 문제는 여러 가지
셀 바이올로지, 모레큘러 바이올로지 쪽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그 파트 기술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직도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몰타팩토리한 영향이다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케미컬 트리트먼트는 이 글루타 알데하이드를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크로스링킹 시스템을 활용하느냐 다양한 그 크로스링킹 시스템이 연구되어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직접 커머셜라이제이션은 지금 글루타 알데하이드 트리트먼트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루타 알데하이드 처리에 이게 글루타 알데하이드 때문에 이제 캐스피케이션이 계속 더 많이 일어난다. 글루타알데하이드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안 일어난다 하는 것이 보고되고 일면 혹은 메카니컬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플레이트 혹은 인플라메이터리와 관련된 문제 프로테인, 셀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캐스피케이션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현재 그 캐스피케이션을 억제하는 연구는 콜라겐 모디피케이션 쪽 다양한 형태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SDS 아미노올레익 애시드와 같은 서펙턴트 트리트먼트가 거의 이제 산업화 쪽에 가까이 가고 다른 여러 가지 솔벤트, DNS,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시스템들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프로치는 콜라겐 모디피케이션과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좀 글루타알데하이드의 문제가 있어서 에폭시 컴파운드 등을 이용하는 EDS 케미스트리 다이에시오 케미스트리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크로스링킹 에이전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헤파린 헤라알진을 여기에 붙이게 된 것은 어떤 스트롱한 하이포테시스에 기인됐다기보다는 심플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셀 프로테인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헤파린 L-알진의 바인딩을 통해서 콜라겐 매트릭스 내에서 스페이스 필러의 역할, 피지컬한 역할, 혹은 바이오로지컬한, 바이오케미컬한 그런 헤파린 L-알진의 액션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기대를 하지 못해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헤파린 L-알진을 붙이면 셀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한번 기존의 스트럭처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인공 혈관 티슈 밸브에서 사용하는 공정은 이 셀과 모바일 페리카디움에 그냥 글루탈 알데하이드로 그냥 픽세이션을 시키고 바로 그냥 환자들한테 미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톡시시티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되지만 단순히 클리니컬 쪽에서는 훨씬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희 셀룰라 모바일 페리카디움은 마찬가지로 기존의 공정에 글루탈 알데하이드를 활용해서 쭉 해보니까 글루탈 알데하이드의 잔존 알데하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매트릭스 내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캐스피케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남아있는 잔존 알데하이드를 없애보자 하는 것이 그러면 남아있는 알데하이드에 심플하게 헤파린하고 섞어줌으로 해서 헤파린의 아미드 혹은 L-아르지닌의 아미드하고 반응함으로 해서 남아있는 알데하이드의 문제점을 계속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헤파린 아르지닌을 커플링하는 그런 심플한 루트입니다. 그래서 커머셜 라이제이션으로 가기에도 굉장히 복잡한 한 단계 정도의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케미컬 트리트먼트는 안타용 글루타알데하이드의 식 베이스 리액션을 이용해서 헤파린 알지닌을 헤파린 경우에는 리덕션을 시켰습니다만 L-알지닌 경우에는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 트리트가 하지 않고 그것이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에세이를 하게 되는데 뒤에 가서 메케니컬 프로퍼티의 영향도 그런다고 글루타알데하이드의 하고 비교해서 조금 디베이션이 있으면 프로테인 우리가 메인 타겟으로 한 것은 캐스피케이션을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델은 뒤에 서브더멀 임플란테이션 모델로 하고 이것이 서큘레이션 블러드 속에 있거나 아니면 티슈
있거나 모든 캐스케이션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지금 알려집니다. 우리가 쓰던 모델에서 에세이를 해보니까 R진이, 헤파린, R진이 1주, 2주, 4주, 6주까지의 그 캐스케이션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그 커머셜 공중에서부터 R의 쪽에서 6주 후에 캐스케이션이 한 10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R진을 붙인 경우가 5 정도 굉장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4주에서 R진인 경우에 0.6 그 다음에 헤파린 붙인 경우에 한 6 정도 유사한 형태고 우리 달래 처리하는 것이 저 경우에 1.16 그래서 지금 이 결과론적으로는 헤파린, R진 모두 캐스케이션에 굉장히 그 효과가 감소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현상으로 결과로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워낙 멀티팩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퍼블리시되어 있는 결과에서 레지듀 알데하이드에 대한 문제점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블로킹했다. 그거에 대한 영향을 컨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다른 프로테인, 셀들하고의 인터랙션에서 굉장히 막아주는 셀 디비전 프로테인 어섭션이 감소되는 것들하고도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만 지금 볼 수 있고 좀 더 자세한 메커니즘 스타일을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시간 다 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프로세스 카이로산 이것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두선 교수님이 좋은 그 스캐폴드 제조 팁스에 대한 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프리폼, 미리 만들어서 스캐폴드로 들어간 그런 것들이 다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인젝티브 시스템으로 우리가 주사가 집어넣을 수 있을 때 갖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카이토산의 터모센시티브한 그런 프로퍼티를 부여해서 터모센시티브 카이토산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프로틴 셀하고 전부 다 믹싱해서 바디에 들어갔을 때 바디 템퍼리처에서 로컬라이즈, 솔리디파이 돼가지고 거기에 로컬라이즈 될 수 있는 그런 터모센시티브 카이토산 시스템이 이건 뭐 그렇게 카이토산에 나이팜 알레르기 있는 나이팜을 세일 케미스트리로 그라프트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카이토산의 나이팜 그라프텐 그라프트 퍼센테이지를 다양하게 컨트롤하는 거고 그것은 뭐 나이팜이 넌 지그레더블 하다는 그런 특징이 지그레더블 한 그런 인젝티브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응용하는 것은 스템셀을 가지고 우리가 요실금을 여자들 요실금이든 아니면 요로 염류 혹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티슈가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킹 채워주기 위한 그런 인젝션 캐리어로서 이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스템셀을 조딩해가지고 왜 방광에 이제 월에 인젝션 해가지고 셀이 메센가는 셀이 콘드로지네시스 가서 연골로 바뀌는가 하는 것을 이번 분리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의 결과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다른 타겟으로 하는 드럭들을 서버센스 카이토산의 셀들을 로딩하거나 아니면 다른 바이오틱 모lecule이 함유된 그 나노 마이크로 파티클을 심플하게 그냥 로우 템퍼에서 믹싱을 해가지고 드럭이 로딩된 나노 마이크로 파티클을 이 카이토산 솔루션하고 로딩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릴리스 드럭 캐리어로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몰큘러 웨이브 드럭, 이제 하이 몰큘러 웨이브 드럭들을 하나의 서머 센시티브 카이토산 하나의 바깥으로 그걸 캐리어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메인 파트너에 우리가 많은 연구들이 셀 바이올로지,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그리고 폴리머, 모처리얼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같은 목적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바이오모처리의 한계를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더 과학과는 더 적극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아니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한 그런 바이오모처리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